네,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후 6시쯤 열릴 것으로 예측이 됐지만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오늘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처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을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병민 경희대 개관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오전부터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이어졌는데 국회 본회의 일정도 합의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좀 오늘 일련의 과정을 좀 한번 짚어주시죠. 오늘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 이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법안들이거든요. 예. 말하자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인데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형사소송법 개정은 필리버스터 이런 것과 연관돼 있지 않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예. 이것을 통과시키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네.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이제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으면 그 전에 이제 물론 그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예. 상정을 해야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상정을 한 다음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제 그것을 처리하고 예. 그런 다음에 유치원 3법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6시에 본회의를 개최하려 했는데 그러한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이 오전에 그 원내대표 회의에서 합의를 못 본 거죠. 예. 네. 그 현재 이 상황도 지금 국회가 안 열리고 있고 지금 국회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한국당 의총에서 아마 지금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예. 그리고 유치원 3법까지 처리하는데 표결에 참여할 거냐 아니면 참여하지 않고 그냥 밖에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아마 논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 의총 결과를 보고 이제 본회의가 개최될 것 같긴 합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이 앞선 상황을 보면요. 민주당이 이제 오늘 오후 6시에 열자고 제안을 했고 한국당이 16일 오전 10시에 열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양측이 주장하는 좀 일정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떤 것 때문입니까? 오늘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 처리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사흘간 주어졌던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표결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네. 사실상 이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표결 처리가 정리가 되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은 이낙연 현 총리의 사퇴 그리고 공직 출마와 같이 맥이 닿아 있습니다. 예. 오늘 16일이 공직자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라면 16일에 처리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고 한국당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현재 여러 가지 내용들을 빗대서 봤을 때 한국당은 조금 더 시간을 벌고 여기에 대해서 이 본회의 일정을 좀 지연했으면 좋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이 4+1의 협의체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이 부분을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총선의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내일 오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 등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것이고 지난번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처리가 됐던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법안의 표결 처리와 함께 정세균 신임 총리에 대한 인준까지 끝나고 나게 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신년에 기자회견을 해나가는 것이 청와대와 여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만약 최악의 경우에 오늘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이 시도됐는데 이것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비밀 투표죠. 아주 만약 부결이 된다면 바로 이어지게 되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삼권 분립을 위배했던 이러한 인사를 결국은 대통령이 무리하게 후보자로 내세워서 부결됐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여러모로 오늘 본회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저희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 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석을 할 거다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 그렇다면 이 4+1 협의체에서는 어떤 전략 대응을 가져가야 할까 이 부분도 좀 고민일 것 같거든요. 필리버스터를 하면 필리버스터를 실시를 하면 오늘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정들이 진행되기가 어렵죠. 예. 네. 그런데 아마 지금 필리버스터를 전 안 할 것 같아요. 당내에서도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고요.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이미 뭐 선거법 통과됐고 공직선거법 통과됐고 개정안 통과됐고요. 그 공직자 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도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실리를 얻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유권자가 보기에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필리버스터라는 게 대단히 피곤한 것이기 때문에
실리나 명분면에서 좀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 글쎄 모르겠어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된 다음에 검찰청법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도 필리버스터를 할지 이제 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석한다는 거 보니까 네. 지난번에 참석하지 지금 않았었잖아요. 화면으로 보니까 예. 참석을 했군요. 예, 했습니다. 참석해서 한다는 게 아무튼 참석을 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게 낫죠. 예. 무조건 보이콧하는 것을 비치니까 아마 네. 그래서 참석한 것 같고요. 그런 맥락이라면 필리버스터도 오늘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정으로 진행될 수 있겠죠. 예. 네.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카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이제 필리버스터를 걸 수 있다면 검찰청법, 유치원 3법 정도일 텐데 카드가 사실 그렇게 좀 한국당 입장으로서 뭐랄까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은 반드시 참여를 해줘야만 무기명 투표로서 부결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4+1이 가지고 있는 이 표가 과반이 좀 넉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과거에 봤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좀 무난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상정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청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 가능성도 여전히 매우 농후하게 남아 있거든요. 네. 조금 전에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고 계속해서 이 표의 대결 속에서 밀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노출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 상황에 변화가 좀 있기 시작했는데 잠시만요.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언을 시작한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저희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국회 볼륨을 좀 키워서 좀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1월 10일 법무부 장관 추미애 탄핵소추안이, 1월 13일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1월 13일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네, 1월 저희 잠시 10일 뒤에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고요. 말씀 이어가 네, 주시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자유한국당이 이 발의했던 얼마 전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청 인사에 대해서 검찰 조직 인사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탄핵소추안을 한국당이 발의를 합니다. 네. 결국 이렇게 발의가 되게 되면 국회에서 보고가 된 오늘자로 보고가 되고 나니까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내에 표결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데요. 예. 아마 이런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는 의사 일정이 합의될 것인지를 좀 봐야 되고 제가 앞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변수가 생겼다라고 하는 건 그 과정 속에서 지난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조직의 인사의 상당 부분은 좀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상태 속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안건까지 통과가 돼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예. 이대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국당은 강하게 여론 형성에 나서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서 필리버스터를 한 번쯤 시도해볼 가능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한국당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 진행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일정이 바뀔 수가 있겠죠. 네. 검찰청법 같은 경우는 검찰청법도 그렇고 형사소송법도 그렇고 이 개정안에 있어서 공수처 설치법과는 달리 민주당과 한국당은 큰 이견 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약간의 예. 이제 의견 차이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이제 축소한다든지 그리고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큰 틀에서 이제 차이가 없는데 아까 우리 김 교수 말씀처럼 변수가 생긴 거죠. 네. 검찰 인사가 대단히 무리한 인사였다라고 지금 한국당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검찰청법 자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검찰 개혁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필리버스터할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 그 가능성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리버스터를 여러 번 했었고 네. 어차피 큰 이견도 없는데 또 다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어차피 그리고 나중에 통과시키기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말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더 무력감만 더 노출시킨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양쪽 관점이 다 있는데 아직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할지 안 할지. 근데 아까 자막에 나오는 거 보니까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예. 정세균 그 이제 총리 후보자 그 인준안 표결에는 참여하되 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다른 법안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여전히 이제 다시 퇴장한 다음에
그 검찰청법 이런 걸 할지. 근데 일단 그건 상정하지 안 됐어요. 그 검찰청법 개정안은.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 뭐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나왔을지 저희가 잠시 뒤에 이제 확인이 될 텐데 일단 오늘 이제 주목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8, 9개월 정도 이렇게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이 과연 마무리가 되느냐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또 이제 4+1 협의체에서는 쪼개기 국회로 가면서 좀 이전과 비슷한 정국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시회를 계속 쪼개기로 열어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를 열게 되면 이것이 끝나고 또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는 것인데요. 예. 그 이후 유치원 3법을 어떻게 하게 될지 논의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 현재 자막에 나왔던 내용들이 법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인준 투표 말고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결정을 내렸다라면은 예. 지금 현재 국면에서 총선이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계속 발목을 잡히면서 지는 게임에 말려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결코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반대에 대한 입장은 강력하게 표명을 하면서 오늘자로 차라리 국회 모든 일정에 막을 내리고 이제는 선거 국면으로 돌아가서 총선에 집중을 하는. 대국민 호소. 그러니까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1호 공약으로서 공수처 폐지 법안들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현재 20대 국회에서 108석의 자유한국당 의석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힘을 주십시오라고 대국민 호소를 할 가능성이 높겠다. 예. 그런 과정에서 아마 오늘자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일정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총의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꽤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뭐 순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부터 해서 유치원 3법. 형사소송법 예.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하고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안, 임명 동의안 처리하고 그 다음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필리버스터 이제 신청이 없으면 한국당에서 신청이 없으면 이제 이걸 통과시키겠죠. 검찰청법 개정안을 예. 이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3법. 아마 이런 순서로 가야 할 공산이 커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아까 하신 것처럼 과연 이제 다른 법안 표결에 이런 법안들의 표결에 참석 안 한다고 자막이 나왔는데 참석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이제 무력감을 오히려 보임으로써 이제 이른바 약자 코스프레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지금 계속 해왔던 모습들인데 기본적으로 의회는 설령 자신들의 숫자가 좀 적다 하더라도 결국 합의가 안 되면 결국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국회라는 게 하나 이제 의사를 결정한 하나의 방법 또는 수단이란 말이죠. 다수결이라는 게. 근데 또 참여해서 반대표 던지는 게 사실 맞다고 봐요. 너무 이걸 불참해가지고 이 불참을 너무 여러 번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르죠. 한국당을 지지한 유권자와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 사이에 이제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비칠지 그거는 이제 한국당이 판단할 문제죠. 그래서 그럼 역시 이제 같은 질문 드리면은 오늘 이제 패스트트랙 전국에 그러면 좀 마무리 수순으로 좀 무난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참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 물리적 충돌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저 오늘까지 해서 패스트트랙 전국 끝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게 넘어가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한국당에게. 계속 투쟁한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쟁하는 것, 장외 투쟁이나 강경 투쟁은 충분히 넘치고 남을 정도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예. 한국당도 아까 말씀처럼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 가지고 모색할 가능성이 크고 보수통합이라는 커다란 변수가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도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의회를 열어두면서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고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 피곤감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프레임을 바꿔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는 측면에서 오늘 아마 패스트트랙 정국은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지금 이 본회의 상정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핵심 중에 하나인 검경 수사권 크게 두 가지 줄기로 볼 수 있잖아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이렇게 각각 어떤 내용인지 시청자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핵심적으로 가장 쉽게 말하면 검찰과 경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느 정도 분산해서 경찰이 수사에 대해서 1차 수사 종결권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맞물려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예. 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는 대중의 여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무리하게 검찰에 있는 모든 권력들을 제어하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사실상 주도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설치가 되면서 여기다가 더불어 경찰이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주게 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을 모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맥락에서 한국당은 이제 반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경찰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에 대한 선거 개입 여기에 대한 하명 수사를 사실상 한 것이 아니냐라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고 예. 여기에 경찰이 견제받지 않는 상태로서 만약에 더 큰 권력이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당은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는 결국 총선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통해서 각 정당이 흡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현재 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난번에 통과가 됐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만큼 그렇게 강력한 반대 입장들이 또 피력한다라고 보기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적정 수준에서의 아마 반대 입장,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이제 예상을 해주신 대로 오늘 패스트트랙 정국이 좀 마무리가 되려면 유치원 3법까지 처리가 돼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여야 5당 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번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사립유치원 문제를 들고 일어나면서 여론이 상당히 조성이 됐고 예. 이를 통해서 당시 교육부 청와대와 함께 당정청이 만들어낸 3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오히려는 지 이미 330일의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에 대한 조정 문제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사립 유치원에 보여줬던 문제들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만약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걸고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피력하게 된다면 여러 학부모들의 입장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로 쏟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서로의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것을 얘기하고 표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과정으로 가지 아마 이것을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강력하게 저항하거나 반대를 할 가능성들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저는 봅니다. 예. 그 유치원 3법이 이제 지지난해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제기됐던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330일이 벌써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패스트트랙 법안들 7개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 설치법 예. 지금 말씀들 나눈 검경수사권 조정법 2개,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예. 그다음 유치원 3개 법 이게 7개였거든요. 예. 이제 5개 남은 거예요. 2개. 근데 2개가 가장 이제 핵심 쟁점들이었죠.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가장 그 대립 축을 형성했던 게 바로 2가지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유치원 3법은 대체적으로는 합의됐는데 이건 글쎄 왜 이렇게 늦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동안 패스트트랙 정국이 계속됐습니다만 유치원 그 연합회나 이런 단체들이 자, 잠시만요. 예. 예. 자, 지금 개의 선언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6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 임명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공직 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국회 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안 설명은 단말기 회의 자료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비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오영훈 의원, 이후삼 의원, 조승래 의원, 김성태 의원, 김종석 의원, 최연혜 의원, 최도자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극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 본회의장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정세균 국회의장 후보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을 지금 무기명 비밀 투표로 표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말씀 이어가 주시죠. 그 유치원 3법 얘기인데 그 유치원 3법이 여러 가지 이제 패스트트랙 그 법안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 물론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법안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늦은 게 그리고 뭐 저의 그 추론인데 지역구에서 유치원 단체들의 입김이 굉장히 셉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늦었어요 유치원 3법은. 오늘 또 만약에 통과를 못 시키면 이건 정말 여야 의원들 할 거 없이 선거 앞두고 지역에서 이 유치원 연합회나 이런 분들을 의식해서인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통과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의 뭐 인준안에 대해서 표결을 자유한국당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통과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4+1이 보여줬던 그 협의체의 표의 힘을 본다면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네. 하지만 오늘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러 기사들을 보게 되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간다고 이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에게까지 전화를 걸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냈다 이런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거에 사실 정치적으로 오랜 기간 이 활동을 해왔는데 그 상황에서 본인과 썩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인물들한테까지도 접촉을 해서 마지막 한 표 한 표를 당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은 네. 마지막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예측하기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4+1 협의체에는 있습니다만 대한신당 소속으로 있었던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정세균 후보자와 오랜 기간 친분을 가지고 있지만 네. 상권 분립의 정신에서 얼마 전까지 국회에 수장으로 있었던 국회의장이 어떻게 행정부의 2인자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느냐. 국무총리로 가게 되면 결국은 국회 본회의장이 대정부 질문에 서게 되는 총리의 모습으로 가서 초선 의원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이런 공격들을 받는 상황들이 노출돼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은 이 우회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고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더군다나 4+1 협의체에서 과반이 넘는 표결이 나왔던 것은 총선에 앞두고 있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될 변수들이 공개적으로 의원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찬성 기권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 여기서 지난번에 기권을 표결에 던졌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정치적으로 상당한 공격을 받았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기명으로 투표라는 것과 무기명으로 투표했을 때 의원들의 소신 투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가장 결정적인 예 하나가요.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이 무기명 투표를 인준 동의안을 하게 되는데 단 2표의 차이로 이 최종적인 동의안이 부결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48표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하게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를 본다면 최종적으로 뚜껑을 열기 전까지 정세균 후보자도 안심을 하지 못하는 단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당초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표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역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표결에 참여를 하고 통과가 되는 것과 참여를 하지 않고 통과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그렇죠. 행동을 그리고 취했겠죠. 무기명이기 때문에 예. 네.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른바 4+1 지금 사실 4+1보다는 5당 협의체라고 그래야 될 거예요. 대한신당이 창당이 됐으니까. 예. 그 5당의 협의체에서 뭔가 이제 그 무기명 투표니까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으면 혹시 이게 반대로 되지 않을까 하려면 이제 한국당이 반대표를 던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그런 계산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고. 그런 기대가 있는데 예. 저는 뭐 결국은 통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장관 후보자로 나간 사람들도 국회의원 출신은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의원 불패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국회의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삼권 분립 훼손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은 있는 것이고 그건 찬반이 있는 거고 결국은 의원들이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모르겠어요. 몇 명은 이제 뭐 기권이라든지 뭐 반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국회의장 출신의 국무총리로 가는 것 이건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가는 것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것과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그래도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분명히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참여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좀 엄연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만약에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게 되면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내일 있게 되는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받게 될 정치적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번 4.15 총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치인 한 명을 뽑으라면 아마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그만두고 나오고 출마하게 됐을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자 기사를 보게 되면 이미 종로에 전세집까지 다 얻어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본인의 하더라고요. 마음은 이미 이 총리실을 떠나서 국회로 가 있는데 만약 부결이 되게 되면 16일까지 공직 후보자를 사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퇴를 하고 총리를 공석으로 두고 총선에 출마하겠다 그러면 무책임한 공직자에 대해서 많은 비난들이 쏟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예.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정홍원 총리라고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요. 한때 불멸의 총리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총리 후보자로 거듭되는 신임 총리들이 계속해서 이 부결되거나 낙마하게 되는 상황들에 노정되니까 네. 계속 떠나려고 했다가 떠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정세균 후보자의 최종 인준 표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있게 되는 전국 전망들도 상당 부분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예. 보면 이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 총리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여론조사 보면은 적합하다는 주도 많아요. 예. 많고 대체로 지금 정원 총리 때 말씀하셨는데 그 장수 총리가 됐죠. 계속 낙마하니까 총리 후보자들이 대체로 보면은 이제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이 돼야 돼요. 의원들이 물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자신이 찍을 수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압도적인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렇게 잘 안 찍게 됩니다. 그렇게 반대표를 전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과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사실 뭐 표결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또 한국당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럼요. 예. 예. 네, 현재로서는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표의 계산이라든지 또 아무리 반대적인 입장을 피력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만약 정세균 후보자가 부결되게 된다면 예. 여기에 대한 후폭풍이 불게 되는 것들이 대통령에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선거에 나가게 되는 현역 의원들에게까지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들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호남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기 개편 등을 통해서 대한신당 등과 함께 이 통큰 통합을 해서 선거를 치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경쟁적인 국면들을 좀 형성해서 가야 되는데 과연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게 큰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표를 던짐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셈법들은 좀 복잡하게 얽힐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딱 정확하게 찬성표가 더 압도적으로 나온다라고 예단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아주 만약 나오더라도 148표의 가결 정족수를 조금 웃도는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일단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인준안 표결에는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법안 표결에는 참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뭐 계속 이제 그런 행태를 보여왔던 거고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어쨌든 한국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에게 우리는 끝까지 수적인 열세 때문에 그 이른바 그 범여권 정당들, 야당들의 그 4+1 협의체, 지금 5당 협의체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때문에 우리는 아예 참석하는 게 의미가 없었다라는 걸 더 알리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 저는 참석을 해서 부결표를 던지는 것이나 참석을 안 하는 것이나 큰 정치적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애써 의미 부여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요. 국회의원은 물론 참석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행위예요. 우리 유권자들이 기권하는 것도 자기의 자유 의사이듯이 그렇더라도 너무 이 지금 본회의에 참석 안 하는 게 빈번했잖아요. 저 예. 그런 모습들은 저는 의회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물론 당이론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이제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인준안 표결에는 참여를 하고 나머지 법안들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게 패스트트랙 전국을 빨리 끝내고 이제 총선 준비를 해야 되는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왜 그런 전략을 취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유권자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왜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잘 돼서 이기는 경기라면은 응원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예. 할 때마다 지는 경기를 보고 있으면은 TV 버튼 아예 리모컨을 꺼버리거나 다시는 관심을 갖게 되지 않는 상황들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 한국당이 지난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이 몇 차례 노출되다 보니까 오히려 현직 의원들과 지도부를 대상으로 성토하게 되는 목소리가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루빨리 끌어내고 현재로서는 108석의 의석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보수 통합이 급물살에 타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꼽으라면 지난번 4+1 협의체 전국을 보게 되니까 지금의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갖고 있는 일부 의석을 합치더라도 표가 없는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막을 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무기력하게 좀 끌려가는 듯한 현재 정국들은 빨리 종료 매듭을 짓고 보수 통합을 통해서 한국당과 새보수당,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안철수 전 대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을 지금 현재까지 계속하겠다라고 현 정부와 민주당은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폭넓은 사람들이 모여서 충분하게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이 이번 21대 총선이면 정신이다라고 홍보하고 나서는 것이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표에 이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뭐 정리를 해보면 국회 본회의장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지금 표결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시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오디오를 살려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총선 얘기가 나와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아까 전이죠. 이제 총선에서 정당 명칭에 이제 비례라는 단어를 붙여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게 불허한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이러면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차선이었는데 전략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으로서는 전략이 이제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거죠. 예. 정당법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법 규정에 의하면 기존에 등록된 정당과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정당 명칭이 네. 있어가지고. 그러나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이름과 비슷한 그 비례한국당 이미 등록돼 있고 네. 민주당과 이름이 비슷한 비례민주당도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오늘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불허 결정이 났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이 과연 이제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였는데 정당법 규정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비례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정당은 정당이잖아요. 위성정당이라 하더라도 속내는 예. 분명히 위성정당이에요. 같은 편 정당인데 적어도 독립된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법 규정이 맞지 않는 거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불허 결정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거를 무슨 뭐 야당에 대해서 뭐 어떤 뭐 불리한 뭐 야당으로서 불리하긴 하죠. 한국당으로서 불리하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특히 좀 얘기를 더 첨언한다면 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됐는데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조차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는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것도 뭐 47명 비례대표 중에서 30명에게만 또 50%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동률 예. 자체를. 근데 거기다 또 비례당을 만든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당으로서는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정치라는 게 명분과 실리의 조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좀 그래서 한국당이 어떠한 또 그 수를 낼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뭐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안 하고 한국당과 분명한 차별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정당법 규정에 따라서. 그러려면 이제 큰 효과가 좀 나지 않을 수가 있죠. 유권자들이 이게 한국당과 같은 색깔의 정당인을 홍보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한국당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김병민 교수님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은 여기서 김병민 교수는 먼저 인사를 나누고 최 교수님과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 결정도 해야 되고요. 총리 인준동의안 지금 표결 처리하고 있고 정보위원장 선임권도 있고 검찰청법, 유치원 3법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 본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이제 오늘 오전에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 때부터 사실 여야 간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일정에 있어서도. 그 부분부터 좀 저희가 오늘 좀 일련의 그 과정을 한번 쭉 한번 짚어보고 다시 한번 좀 중간 점검을 해보죠. 아까 이제 나온 얘기들인데 예. 오늘 어쨌든 이 오후에 이런 의사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사 일정을 합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쨌든 정당 간의 의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회의가 진행될 수가 없으니까 예. 합의를 하는데 그래서 합의가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기본적인 그 생각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중에서 특히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큰 의견의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네. 이견은 없다 하더라도 예. 큰 틀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또 많은 또 그 쟁점도 있긴 있죠. 작은 쟁점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의 이 구도는 검찰에 대해서 여권은 뭔가 비판적이고 야권 특히 한국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 야당은
좀 호의적이고 이런 이상한 구도가 형성됐어요. 이상한 구도라고 말하면 그야말로 이상하지만 지난해 그 조국 사태 때부터 이런 나름의 이제 패러다임 같은 게 형성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과 이제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이런 게 맞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형사소송법 개정안, 오늘 검찰청법 개정안 다 해야 되는데 의사일정 합의되기 어려웠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유치원 3법 문제는 또 지역구 각 의원들의 선거구에서 또 뭐 나름 눈치를 보는 것도 없잖아 있을 것 같고 뭐 의원에 따라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예. 전반적으로 이런 것,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도 지금 뭐 참석했습니다만 뭐 한국당은 반대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우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원만하게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된 겁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 검경 수사권을 크게 두 가지 줄기로 봤을 때 형사소송법이랑 검찰청법 각각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이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네. 법률 단 모르는데 큰 틀은 그런 거예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종결하고 싶어도 검찰이 더 수사해라 해야 되는 거고 예. 네. 경찰로서는 수사를 종결하고 싶어도 종결 못하는 거고 종결하기 싫어도 종결 못하는 거고 종결해야 돼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다시 예. 말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좀 조정해라 이런 거잖아요. 검경 수사 조정안 이런 네. 것들이. 예. 그러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이제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경찰은 수사의 전반적인 사법적인 통제를 하라는 거거든요. 검찰은. 예. 그 수사권을 일단 경찰에게 주고 당신은 기소권만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소권과 그 수사권을 독점하지 말고 네. 이른바 기소 독점주의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 네. 그건 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검사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공수처에서도 이제 검사들이 있으니까 기소권이 주어진 거예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그 경찰들에게. 예. 그 대통령이나 이런 등등 고위공직자들은 기소 못 해요. 공수처가. 검찰은 기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분명히 알으셔야 되고. 어쨌든 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독점돼 있으니까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가능하면 경찰이 해라. 이게 수사권의 조정의 기본 핵심이고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부적인 게 있는 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거든요. 예. 그런 걸 고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맞게. 그 직접수사 축소, 그다음에 사법통제는 수사보다 이제 기소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담아 있기 때문에 이걸 개정함으로써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충족되는 거죠. 네, 예. 일단 뭐 말씀하셨던 형사소송법은 지난 9일 목요일이었죠. 그때 네.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에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오늘 바로 표결이 가능한데 표결 오늘 할 겁니다. 아마 통과될 것 같고요. 예. 통과될 것으로 좀 통과돼요. 이거 아니 것도 지금 4+1 협의체, 5당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뭐 거의 99% 통과될 것 같고요. 한국당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그다음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제 아직 이제 상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필리버스터 할지 안 할지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아직 네.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당이 어떤 이제 결정 내렸는지 우리가 좀 봐야지 알 것 같고. 예. 뭐 그래서 그다음 유치원 3법은 오늘 아마 통과시킬 겁니다. 아마 여야가. 예. 왜냐하면 서로 이제 유권자들 의식하기 때문에 물론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계십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유치원의 많은 문제점들이 그 지지난해에 많이 노출됐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전 이거 유치원 3법도 오늘 중으로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켜봐야 되겠죠. 예. 저는 궁금한 게 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제 공수처법을 백지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미 패스트트랙 전국 들어서 공수처법 통과가 됐고 형사소송법도 이제 오늘 표결 처리에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이런 전략을 펴는 것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한국당으로서는 어쨌든 지지자들을 이제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선거 예. 앞두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느 게 맞다 틀리다는 건 각자의 생각이 다른 거니까 뭐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한국당으로서는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문재인 정부가 계속 집권을 하게 된다면 많이 나타난 집권 중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그 부패 이런 네. 것들을 막으려 한다라는 게 한국당의 인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인식의 연장이라면 당연히 공수처를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공수처를 반대했던 건데 네. 대체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높아요. 예. 물론 이제 공수처도 지금 이제 한국당의 총선 공약 1호가 공수처 폐지입니다. 네. 그냥 과반수를 얻게 되면 바로 폐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공수처는 법이니까 개정할 수 예. 있는 거고 폐지할 수 있는 거예요. 헌법이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모르죠. 선거 결과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공수처에 대한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한국당과
민주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의 생각이 많이 달랐던 거예요. 예.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승패를 떠나서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전략을 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 시점에서 이제 이 본회의 이 패스트트랙 전국이 마무리된 이후에 좀 총선 전국 상황을 좀 분석을 한번 좀 전망을 해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워낙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90일이면은 결코 짧은 시간이 지금 뭐 아니거든요. 각 당에서 인재 영입도 하고 굉장히 좀 바쁜 뭐 여러 상황인 것 변수가 같아요. 있어요. 예. 원래 선거라는 게 인물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도 그다음에 정책 뭐 공약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예. 그 선거를 바로 앞두고 또 어떤 돌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그 이슈가 완전히 선거를 덮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 완전히 압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도라고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 예. 바람이 분다. 뭐 옛날에 야당 바람 뭐 이런 거 민주대 반민주 구도에서 말이죠. 이런 상황. 예. 바람이라는 걸 우리가 흔히 구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거가 어떤 프레임으로 짜이느냐. 예. 그러니까 정당 심판, 그러니까 정부 심판론이냐, 정권 심판론이냐. 이건 중간 평가론 비슷한 거죠. 예.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야당 심판론이냐. 요즘 언론이 흔히 나오는 언론에. 근데 구도가 만약 야당 심판론을 짜이면은 야당이라는 건 거기서 한국당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예. 그렇다면 야당 심판론의 구도가 딱 프레임이 짜여버리면 한국당은 대단히 불리해지겠죠. 예. 반대로 그렇지 않고 이 정권이 집권 4년 차인데 별로 뭐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뭐 개혁도 별로 지지부진하다. 빈부격차도 별로 완화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이른바 정권 심판론이 중간 평가론으로 연결되면 민주당은 대단히 불리해지는 거죠. 네. 근데 아직은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제 정권 심판론보다는 야당 심판론이 많은 것 같아요. 예. 한국당이 지난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강경투쟁으로 일관한 측면이 있고 네. 또 하나가요. 보다 지금 보수 진영이 저렇게 질일멸렬하게 된 이유가 그리고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정농단이 있었고 예.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대처하지 못한 겁니다. 한국당이 지나치게 친박, 아주 지나치게 좀 이렇게 이념적으로 오른쪽에 와 있는 세력들 극우라고까지 글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뭐 태극기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분들과 자꾸 결합하려 했던 거, 그 강경투쟁 그리고 장애투쟁 네. 지나친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의 보수 진영의 어떤 지리멸렬을 가져왔는데 그러나 이 선거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보수 통합 논의가 있으니까 보수 중도 통합 논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탄핵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한국당 내에서 지나치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 이들을 잘 정리하고 전 이들과 결별해야 된다고 해요. 사실은 결별한다면 보수 통합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의 상당히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모습의 그 보수를 가장한 수구가 아니라 진정한 보수다운 보수가 만약에 탄생한다면 네. 중도 유권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겠죠. 그 정당이 사실, 예. 그 정당 이름이 자유한국당이 아니면 물론일 것이고 지금 유승민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보수재건 3원칙이 3개 아닙니까? 탄핵안을 건너지 않은 거 하도 얘기들 들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낡은 집을 부수자 개혁 세 번째죠. 네. 새 집을 짓자는 거 두 번째가 이제 개혁 보수 아닙니까? 예. 이 세 가지가 만약 충돌이 된다면 현재의 아주 나약한 보수보다 정말 합리적인 보수 같은 것도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양상은 상당히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선거라는 게 압도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과거에 보면 이제 뭐 과반을 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19대인가요? 153석이었거든요. 그 해 이제 총선도 이기고 그 해 말에 이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는 해였는데 그래봐야 150석 살짝 넘는 거거든요. 과반이. 저는 그래서 어느 쪽이 완전히 압도적이기는 어렵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통합 논의 이게 굉장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뭐 안철수 대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예. 그 최근에 또 이제 진보 야당이라고 그러나요? 범여권의 예. 야당들 그 야당들은 또 이 보수 통합과 다른 또 트랙으로 뭔가 통합을 모색할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그 정당들은 여권 성향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차별성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도 어쨌든 주장하는 건 중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수도 중도 주장하고 있고 진보 야당도 중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진보 야당들이 주장하는 중도와 이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중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가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네, 오늘 일단 저희 뉴스 시작하기 거의 직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비례자유한국당 이런 명칭을 허용하느냐 마느냐를 주제로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불허한다는 결정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자유한국당에 좀 타격이 크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 좀 당황은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름을 이제 어떻게 바꾸냐의 문제예요.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유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뚜렷이 구별이 안 되면 불허한다는 불허한다. 얘기죠. 그게 정당법에 나와 있어요. 정당법 예. 41조에 네. 나와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그런 결정을 내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 예상은 이제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예. 결정이 내려졌네요. 좀 네. 그래서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건 사실 이름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유권자들에게 좀 헷갈리게 할 수 있다. 헷갈릴 게 이런... 하나도 없어요. 비례자유한국당은 바로 한국당의 유사 정당이다. 네. 슈도 파트예요. 슈도라는 게 유사의 뭐 이런 비슷한 이런 그러니까 불어된 뜻인데. 세 가지가 이제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이렇게지 않습니까? 아니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있어요. 예. 이게 뭐 기존에 있던 정당이니까 이건 한국당과 민주당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정당들이에요. 예. 그 비례한국당이 없기 때문에 비례한국당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비례자유한국당이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비례자유한국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너무 비슷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불어된 거란 말이에요. 예. 저희가 이제 본회의 이후에 전국 상황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총선 전국에 들어서 생길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이 표결 처리가 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따라서 이제 이낙연 총리의 총선 출마 여부 또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와 양강구도를 결성할 것인가 이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짚어보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보수 통합 얘기도 있을 텐데 일단 저희가 좀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보수 통합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보수 통합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 보수 통합이라는 게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수 통합에서 좀 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사실 이제 한국당에서 6원칙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새보수당과 어느 정도 협의 테이블에 앉는 단계까지는 갔거든요. 근데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그 통합의 시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논의가 얼마나 빨리 이어질까 이 부분을 좀 전망해 주시죠.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 있을 거예요. 예. 대개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말이죠. 예. 위기 국면에 대개 통합을 생각하거든요. 네. 위기와 통합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 어떤 그 이념적인 지향을 떠나서 통합된 쪽이 대개 이기는 경향이 많았어요. 대개 분열하면 되게 집니다. 예. 그래서 선거 앞두고 유독 그 정당 간의 통합이 많고 합종연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합집산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네. 뭐 더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연합정치, 콜리션 파리틱스라고 얘기하는 그 연합정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저기서 통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위기의식이 점점 이제 그게 달하는 거죠, 점점. 예. 탄핵을 가지고 탄핵에 찬성한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싸우는 거에 이제 사실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그 얘기를 오늘 김무성 의원도 했더라고요. 또 예. 이제 닥치고 통합이다. 네. 일단 통합하고 보자는 거예요. 통합하고 봐야지 뭐 유권자들도 보수 유권자들이 그 당을 좀 바라보는 것이지 새보수당도 여기 있고 또 자유한국당은 여기 있고 또 안철수 전 대표는 저쪽에 있고 근데 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보수 쪽으로 스탠스를 잡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제3지대를 타겟으로 제3지대 또는 제3지대라기보다는 바른미래당 기반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독자 세력화를 한다 하더라도 독자 세력이라는 게 갑자기 지금 뭐 선거도 그렇게 멀리 남지도 않았는데 뭐 정치적 자원이 어디서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른바 안철수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독자 세력화를 하면서 근데 그것을 이제 바른미래당 기반으로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름을 당명을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통합이 논의 중인 이른바 그 이제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인가요? 혁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던데 거기에 합류할 명분은 좀 약해 보여요. 왜냐하면 낡은 정치와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리더십을 교체하자 그리고 세대 교체를 이제 그 세력을 교체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리더십 교체도 얘기하고 예. 패러다임의 교체를 얘기했는데 그 새 보수당과 한국당이 계속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 본인이 얘기한 거와 잘 맞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선거를 임박해서 정말 그 통합이 논의되는 그 보수 통합이 논의되는 그 세력이 네. 중도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면 글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예.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기 좀 이르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은 전 한국당이나 새 보수당이 논의하는 그 통합 세력에 안철수 대표가 가기는 현재는 좀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 가능성 높게 보지 않으나 그렇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가장 큰 변수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국당이랑 새보수당 사이에서 뭐 이견이 남아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교수님의 뉘앙스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데 이걸 거예요. 아마 탄핵의 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탄핵 강이라는 게 이제 바른정당이 2017년도에 탈당했잖아요. 새누리당을. 예. 탄핵에 찬성하면서 탈당한 세력이 이제 유승민의 그 바른정당이었단 말이에요. 예. 네. 2018년도에 바른미래당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당이 다 이제 거의 뭐 소멸된 게 있어요. 바른미래당 지금도 있습니다만 또 이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다시 이제 또 새보수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탄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저는 통합의 물꼬가 빨리 튈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당 내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경한 세력들, 친박이라고 불리는 세력들, 네. 그분들이 지금 탄핵을 찬성해서 당을 나간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이제 접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무성 의원이 닥치고 통합하자고 그러는데 탄핵을 가지고 지금 찬성했느니 반대하느니 이렇게 논할 단계가 아닌 거죠. 예. 지지율이 뭐 한 번도 못 이겼잖아요. 탄핵 이후에 한국당이 민주당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탄핵 가지고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예. 네. 그렇다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저는 뭐 통합 못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한국당도 그렇습니다. 새보수당도 마찬가지예요. 1월 5일 날 창당하고 오직하면 1월 9일 날 그 통추위, 혁통위에 참석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통합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총선 전국까지 한번 짚어봤는데 일단 표결 처리는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고요. 일단 최창렬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